현장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오늘 국회 정치 현장에서 나온 발언 가운데 핵심만 골라 쟁점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쟁점, 외교정상회담 관련 논의입니다. 현장 발언을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국내 기자분들과 외신 기자분들 그리고 미디어월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풀뿌리 언론 기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분들과 소통 현장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 중에서도 자치와 분권을 지향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풀뿌리 언론을 권역별로 안배해서 모셨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의 진행 맡은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의응답은 총 3개 분야, 민생 경제 분야,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별로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어 국민사서함 질문 포함해 자유 질의응답 시간도 있습니다. 질의 방식은 대통령의 지목과 분야별 간사분의 추천 방식 그리고 미디어월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풀뿌리 지역 언론인 분들에게도 질문 기회가 주어집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떼 입찰 비슷하게 명함을 몇 개를 더 넣은 분도 계시다 그러고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로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개별적이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한 그러니까 개별적 민원 비슷한 얘기들이 꽤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특히 국민 질문은 그런 건 나중에 별도로 좀 처리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공통으로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두 번째 쟁점입니다. 현장 발언을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을 존중하는 의미로 출입 기자단의 총 간사분께 첫 번째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총 간사는 뉴스원 심원기 간사님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간 G7 정상회의 등 외치와 내치를 두루 살피며 분주하셨는데요. 한 달 소회가 어떠신지 그리고 특별히 보람을 느끼시거나 아쉬웠던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통합과 협치를 매우 강조해 오셨는데요. 취임 후 인선과 여야 대표 오찬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실천 의지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 과정 등을 두고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님의 양보나 배려를 요청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야당과 협치 실현을 위해서 영수회담 정례와 같은 좀 구상하고 계신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이 대표로 첫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칭찬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신원기 간사님,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보통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금요일인가? 금요일에 제가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은 되게 공간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슬슬 경호, 의전 팀들, 또 대통령실 직원들, 뭐 경찰 등등의 눈치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움직이면 이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 쟁점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현장 발언을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주먹을 쓸 수도 없고 친구한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사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범위를 좁혀서 검찰개혁 얘기를 해본다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어요.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검사에게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기소하는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앗는다면 좀 그렇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되는 건 또 당연하죠. 그걸 딴 데 맡길 수는 없죠. 그러면 수사를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거냐? 떼야 되는 거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 점도 그럼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그 논쟁이 있죠. 그럼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또 사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되는데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이제 자치경찰 제도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좀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동훈 반장님이신가요? 네, 이동훈 반장께서도 왜 하냐 또는 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언제 하냐를 묻는 거죠.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네 번째 쟁점입니다. 현장 발언을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건데 그거를 당신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겁니다. 평가받겠죠. 그 다음에 또 2년이 지나면 또 평가가 있어요. 또 1년 지나면 또 평가합니다.
그때는 본격적인 평가죠. 잘못하면 바꾸겠지요. 내년은 지방선거라서 간접적인 중간평가지만 3년 후에는 본격적인 중간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여대 야소,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국회 민주당 다수 안 되겠다. 뭐 그것도 국민이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언제나 뭐 1, 2년 단위로 계속 변화되는 거죠. 현재 상태가 압도적 다수의 그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까 문제다라는 지적 자체는 저는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30% 이상은 뭐 심지어 20몇 % 절대 아주 못한다 이렇게 평가한다는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제 부족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뭐 그분들까지 제가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실적과 성과로 뭐 그분들의 진짜 삶을 개선해서 믿지만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대통령들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하고 또 어디는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한 달 후. 그래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견제 기능 악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뭔 대책이 있냐? 사실 뭐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셨지만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어요.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물론 뭐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지금 대통령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만 물론 뭐 5번째 쟁점, 청약 공급 관련 논의입니다. 현장 발언을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 억제책,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은 뭐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맛배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공급도 좀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 마지막 질문과 대답으로 인해 수석실과 대변인실이 더 바빠지지 않을까라는 예감을 해봅니다. 민생경제 분야 그리고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 기자들과 가깝게 폭넓게 새롭게 소통하는 자리 가져봤습니다. 벌써 눈치채셨지만 준비한 시간은 훌쩍 넘긴 시간이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마무리 발언 듣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긴 시간 우리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국가적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위기를 이겨내 왔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이런 혁명들도 세계가 놀란 눈으로 지켜볼 만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쌓여 있긴 하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저력을 발휘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희망이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초를 천금같이 여기고 대통령의 1시간, 국가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은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자리를 뜨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악수 나누시고 기자회견은 이걸로 끝났다. 이상 오늘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후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도 받아보세요.